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김종용입니다. 우선 민병목 뉴스핀 회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몇 년 동안을 중동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와서 또 다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발제 주제는 네옴시티 새로운 도약을 향한 도전입니다. 네옴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어 네오,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M이라는 영어 철자를 첨가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어 철자 M은 아랍어에서 미래라는 의미를 가진 무스타크 말의 M, 첫째 그 M 영어 알파벳을 붙인 발음입니다. 따라서 네옴시티는 새로운 미래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미래의 최첨단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옴시티는 잘 아시겠지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 중심의 트로제나 앞으로 여기서 아세안 동계올림픽도 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산업 중심의 옥사원, 그리고 주거 중심의 더 라인이라는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특히 더 라인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놓는 의견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네옴시티 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진출 전략에 대해 제 나름대로 그간에서 중동에서의 제 근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출 전략과 오늘 말씀드리는 진출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들에서 많이 다룬 내용들이 있으므로 일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진출을 위해서 우선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수주하는데 왕도나 B급 그리고 또 요술 지팡이는 없습니다. 중동 건설 수주의 가장 기본은 가격 경쟁력하고 공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젊은 분들께서는 중동의 과거 근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가격과 공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실감을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건설에 있어서는 가격과 공기가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중동에 근무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느꼈던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중동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보다는 캔두 스피리트, 할 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 하나만 가지고 중동 현지에 언어는 물론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시공 중심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일부 과거에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오랫동안 중동에 건설하시던 분들은 70년대 거기에 근무를 하셨던 책임자분들께서는 당시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중동에서 밥당사했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절실한 의화를 조달할 수 있었고 경제사회적으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는 12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중동 전체적으로는 근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진출을 통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했고 또 건설 진출을 통해서 가득한 의화로 자동차,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공산주의의 중동 내 세력 확장을 억제하던 중심국가였습니다. 과거 또는 최근에도 사우디 정부 또는 발주처를 접촉하시면서 사우디인들이 다소 자부심이 강하다, 좀 심하게 표현드리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우디아의 건국 배경, 지역 내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시 또는 접촉 시 느끼셨던 불편함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지대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재정 수입 다변화와 고용 창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다변화 노력 중에 하나로 제조업, 금융, IT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현 살만이 국왕이 등극 후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MBS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주도하면서 그간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사회적 제약들을 과감히 제어하면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과감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외국인 투자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네옴시티 건설도 이러한 산업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걸프의 산유국들, 두바이를 벤치마킹해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건설과 분양이라는 1차원적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외형상으로는 나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왕실과 그 주변 측근들의 부의 축적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차별화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은 물론 미래 최첨단 산업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MBS의 개혁 개방 정책의 일종의 쇼케이스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옴시티의 성과는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 정신을 함양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MBS의 국정 운영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MBS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해지고 개혁 개방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동 지역 프로젝트의 원청 사업자로서의 진출에 주요 걸림돌 중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개발한 기술이 프로븐 타입인지 입증된 기술인지 이를 토대로 중동 지역 내에서 구현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프렌트 공사를 수주를 해도 결국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네옴시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선 긴밀한 관민 공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또 금년에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의 지도하에 팀 코리아의 사우디 방문,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 출범 등과 같은 의미 있고 고무적인 관민 협력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민 공조는 사우디 관계 당국 또는 업계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건설 기업들의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우선 정리해서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 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원을 모빌라이즈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호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방과 일본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현지 네트워킹과 정보력에서 다소 열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조 방식이 실현되면 기업들 간의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유도 원활해질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위험 부담도 경감해주고 우리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내 차원의 관민 공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의 결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석하신 분들 중께서는 말이니까 참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에 지역 본부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과는 프로젝트 발주나 조달 계약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령을 약 한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가 사우디에서 근무하던 한 10여 년 전부터 적극 권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바이에 있는 중동 지역 본부를 사우디로 이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근무 당시에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들에게 이러한 권고의 법령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두바이에 있는 지역 본부를 사우디로 선제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조언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업의 대사우디 협력과는 직접 연관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대사우디 진출 노력과 관련된 저의 작은 경험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정보는 2010년도 제가 외교부에 에너지 자원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사우디의 대사로 부임해 보니까 사우디의 원전 정책은 UAE, 아부다비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UAE, 아부다비는 자국 인구가 작아서 원전의 관리와 운용에 부족한 인적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사우디는 2,500만이 넘는 자국 인구가 있습니다. 자국민 중에 자질이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하면 자체적으로 원전의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인들의 이러한 잠재력은 아람코, 사우디 국영석유공사의 성공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미국은 사우디의 원전에 관해서는 제3국이 주도적인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사우디의 대용량 상업용 원전 건설은 어렵다는 제 개인의 판단하에 우선 저희 나라와 사우디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서 소형 원전 공동 개발,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우디의 평가와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를 통한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좋은 네트워킹이 구축될 수 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킹은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이 갖는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지도층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이나 많은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변한 천연재원 하나도 없고 일본의 피지배 식민지 민족이었던 세계 최 빈국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포츠에서도 서방 선진국들이 메달을 독점하던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놀라움이 K컬처, 한류라는 대중예술 분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분야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살펴본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인적자원 훈련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사우디 정부의 여성 고용 증대 노력을 감안해서 여성 인력 개발 협력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만 개발을 한다면 저희 정부나 기업의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사우디가 갖고 있는 사우디 휴먼 리소시스 디벨롭먼트 펀드라는 인적자원 개발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분야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스크립트에 넣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사우디로 부임할 당시에 사우디에서 대외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국왕의 칙령으로 서울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는 만스리 얼라우언스로 매월 생활비로 500불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도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학 교육을 영어로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첫째 와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숙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또 경쟁력상의 취약점도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하에 학계와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 추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 성과는 기업이 입찰 참여 등에 필요할 경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간혹 입찰서에 사우디에 대한 어떤 그 기여도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한 게 잘 성과를 낸다면은 기업들이 입찰 참여하는데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술의 경우 네옴시트를 적극적인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형 원전처럼 사우디 정부의 후원하에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개발과 실제 사업 구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사업 구현 프로젝트 수주가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 내 실제 사례로 두바이를 들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자국 영토를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상 기업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업은 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우리 기업들이 당한 사례도 몇 개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통한다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재정적 위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옴시티에 진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우디 현지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아 공동 개발할 경우 진출에 훨씬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선진국에 비해 다소 기술적인 열세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관련 업체들과 파트너십 또는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면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로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 지원 아래 투자되고 있는 홍해 관광단지 개발 사업, 리야드 수도권 지역의 끼디야 위락 및 주택 개발 사업, 리야드의 옛 수도 디리야 복원 및 개발 사업, 그리고 로신 부동산 및 주택 개발 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 개발 사업은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관하여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고, 포스코 건설이 현지 합작 투자회사를 통해서 로신이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우리에게 도전이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논거 중에 하나로 말씀드립니다. 진출 기본 전략에 관한 저의 제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특히 아쉽게 느꼈던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들께서는, 앞으로 또 주재를 하러 가시는 분들께서는 길거리에서 떠도는 소문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우디는 레드테이프가 많고, 그래서 현지의 파트너나 협력사가 전해주는 소식에 의존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문에 의하거나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파트너 또는 협력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소문을 정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당시 살만 왕세자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절대 왕이 될지 못할 거라는 소문과, 또 나아가서는 살만 왕세제 보좌관으로 있던 MBS에 대해서는 더 험악한 소문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발주처와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동에서 경험한 우리 소중한 인적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요즘 정년 연장도 나오는데 아직도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아까 우리 김흥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 방식의 사우디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앞서 말씀드린 관민 공조, 그리고 우리 기업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팀 코리아로서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할 때 우리가 네옴시티 건설 진출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은 어려운 역경에 도전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집단에 의해서만 탄생하고 성장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의 더 라인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시빌라이제이셔널 레볼루션, 문화의 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옴시티, 특히 더 라인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분명히 문명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도 네옴시티 건설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사우디 진출 기록이 이를 입증해 주듯이 우리나라와 기업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도전이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훈용 전 대사님 감사합니다.